이번에는 석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국내 아마 웬만한 박물관 중에서 이 석고의 모형은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석고의 이름이 영어로는 깁섬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기부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 깁섬에서 기부스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석고는 우리가 이제 조각을 할 때나 그럴 때 특히 또 건축 재료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제가 본 중에는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옮겨서 여기 보면은 녹섬석이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은 성면을 추출하는 그런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면이 불에 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 재료로 쓰였는데, 심지어는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건으로 직접 뭐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쓰이지 않고 건축 재료로 썼던 그 스레트 지붕, 그거를 요즘은 다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철거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거 가지고 옷을 해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식탁 위에 식탁보루도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거였는데, 옛날에 로마에서는 이 성면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 어떤 직원들이 유난히 호흡기 질환에 이렇게 많이 걸려서 어려워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성면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녹섬석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장미석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막에서 이제 그 황산칼슘 그런 게 이제 결정체로 해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발견이 되곤 한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해석이 있네요. 이 방해석의 방자는 네모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방주에서 방자는 사각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배는 네모따란 배인데, 어쨌든 이 방해석은 돌이 깨질 때 주로 사각형으로 그런 형태로 마름모꼴로 깨진다고 해서 방해석이란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이것도 결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형성이 된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분들은 다 비슷한데, 여기는 탄산칼슘, 요거는 황산칼슘.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계란 껍데기나 알 껍데기하고 성분들이 다 같거든요. 근데 결정의 형태에 따라서 계란 껍데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방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성분에 따라서 다소 이제 황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투석고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형태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거의 성분은 같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네요. 남정석, 요거는 주 성분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포함된 그런 암석들은 이렇게 하늘색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 옆에는 구리광설이 있고, 여기는 황철석이 있네요. 황철석은 일종의 바보금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황철석을 발견한 그 프로비셔라는 사람이 이게 금성분이 많이 포함된 줄 알고 금광을 켜려고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순한 철이었다 해서,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는 망했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배터리에 그런 음극, 양극 그런 전지판이라든가 또 황성분을 추출하는 그런 암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결정 형태는 드물게 굉장히 아름답게 결정이 됩니다. 황철석은 그런 거고요. 왠지 옆에 적철석이 또 아름답게 있네요. 요 맨 끝에 보면 이극석, 저것도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게 이제 포함된 그런 암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하늘색으로 아름답네요. 형석은 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물건이나 물품 중에는 불소를 포함하고 있는 치약이라든가 테프론 후라이팬 그런 성분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암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3년이나 4년 됐나요? 일본하고 무역 분쟁에서 불화와 가스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일본에서 생산하는 그 불화가스가 대략 11라인이라고 해서 99.99999 이런 그 퍼센테이지가 구자가 11번 99.9999 해서 11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과단성 있게 일본하고 무역 협상에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이제 국내적인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투자 개발을 한 끝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1라인을 넘어서서 12라인까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확실한 그런 소재, 부품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불합가스를 생산해내는 이 형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공작석을 보겠습니다. 공작석은 이제 구리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카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색으로 빛나는 거는 공작석, 말라카이트라고 하고요. 파란색으로 빛나는 거는 남동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동일한 구리 포함 광물인데, 이런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오랜 세월 지나면 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거는 보석 장식품 또는 녹색의 염료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암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납을 포함한 그런 암석이 되겠네요. 납은 워낙 많이 알려진 여러 군데 쓰이는 그런 광물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진사가 있네요. 진사는 이 수은을 포함한 광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붉은색이 이제 그 진사. 저게 가장 유명한 거는 중국의 진시황 무덤에서 수은이 많이 검출되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누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 수은으로 이루어진 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은을 채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흐름으로 해서 영원한 세계에 불멸하는 그런 삶을 진시황이 꿈꾸었다고 하죠. 이 옆에 있는 청금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금석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원석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저 청금석하고 이게 같은 건데, 간혹 이제 중간에 조금씩 반짝이는 거는 황철석 성분이에요. 이게 이제 청금석이 주로 옛날에 쓰였던 데가 화가들이 쓰는 파란색 물감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고급스럽게 취급이 돼서 굉장히 비쌌는데,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이 돼서 유럽으로 수출이 됐죠.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를 건너온 물감 또는 그런 돌이다 해가지고, 이 청금석에는 일명 울트라마린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는 초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이상의 이런 뜻이 있고, 마린은 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온 뜻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약간 그 암석에 포함돼서 이렇게 발견이 됐네요. 아주 귀한 돌이 되겠습니다. 요 옆에는 웅황이 있네요. 웅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용어로는 이제 비소를 포함한 광물이 되겠습니다. 저 웅황에서도 비소 같은 약이 되면서도 독이 되는 성분을 추출해내지만은, 또 색깔이 보시다시피 황금색으로 아주 노란색이 이렇게 빛나는데, 물감도 저기서 안료도 이렇게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저 웅황에 대비되는 암석으로 거의 같은 성분인데, 저거는 이제 밖에 노출된 거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것들은 자황이라고 그래요. 웅황은 이제 웅은 수컷 웅자, 수컷이란 뜻이고, 자황, 어둠에 갇혀 있는 거는 암컷 자를 써서 자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상당히 붉은색을 띠고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지죠. 독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암석이 되겠고, 특히 유명한 일화로는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비소로 독살을 당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을 요즘에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머리카락 속에 비소 성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검출이 된다고 해요. 다만 그게 이제 먹어서 독살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벽지에 붙어서, 이렇게 벽지에도 비소 성분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중독이 됐는지, 그거는 명확하진 않다고 하지만, 다만 주변에 비소 성분이 되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아주 짙은 보라색의 남동석과 공작석이 있는데 참 아름답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구리광물입니다. 이제 구리광물을 하나 더 보시면 여기 칼칸타이트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구리광물입니다. 황산동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이걸 갈아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농약물을 재배할 때 병충해 방제용으로 황산동을 섞은 농약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농약 성분으로 많이 썼던 그런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활석이 있네요. 활석은 이제 활은 미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이제 경도를 얘기할 때 보통 손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에서 2.5 정도 이렇게 단단함을 말하는데, 저 활석은 1에서 2 정도 되는 굉장히 무른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긁으면 저 자체가 긁히는 그런 돌인데, 저것에 쓰이는 용도는 아기들 파우더 만들 때 이 활석, 저 가루가 많이 쓰이고, 요즘에는 사실은 마약을 만드는데 저 활석이 중요한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이면 안 되겠죠. 이 비스무트는 원래 지금 이 모양으로 묻혀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광물을 추출해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천천히 식히면은 정말 인공적으로 깎아놓은 듯한 아주 아름다운 결정이 형성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결정이 됐고, 저렇게 이제 무지개색으로 반짝이는 거를 보는 것과 같이 저거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요즘
화장품에 특히 얼굴에 이렇게 반짝이는 성분들 그런 화장품에 비스무트가 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앞에 이 녀석이 있네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울 때 복합 비료라고 해서 NPK 이런 거 복합 비료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중에 P, 포스포러스에 해당하는 인 성분을 포함한 광물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자로 도깨비불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포러스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내는 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그쪽에 보면은 포스포러스 해협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로 쓰이는 데는 비료로 많이 쓰이지만은 조금 더 약간 과거에는 성냥을 만드는데 특히 폭탄을 만드는 그런 재료, 성냥을 만드는 재료 이런 걸로 많이 쓰였는데 성냥을 만들면서 많은 그 직원들이 그 직공들이 산업적인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뭐 치아가 썩는다든지 턱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그 폐해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정린을 생산을 하다가 나중에 독성이 적은 이제 백린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폭탄에 백린탄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휘안석이 있네요. 예, 저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결정이 됐는데 저것도 경도는 손톱 정도, 굉장히 2에서 3 정도 연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정석이 있네요. 중정석은 황산바륨 성분이 황산바륨인데 우리가 이게 많이 쓰이는 데는 병원에 가면 위장 조형 촬영할 때 이렇게 하얀 우유 같은 액체를 먹고 이제 한참 있다가 위장 촬영을 엑스선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갈아서 하얀 액체를 먹으면 사실은 몸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는 첫째는 무겁고 이 성분 자체 바라이트라는 게 무겁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분이 무겁고 두 번째는 엑스선이나 이런 거를 잘 흡수하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몸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배설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고 위장 조형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쓰이는 데는 석유 시추를 할 때 바닷속에 깊이 시추공을 넣고 거기서 이제 돌가루 이런 거를 이제 빼내야 되겠죠. 다만 거기서 그 압력이 커지면서 폭발 같은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정석을 넣어서 파이프 아래에 그런 어떤 그 공간들, 파내는 공간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게끔 그런 역할을 이 중정석이 한다고 합니다. 이 휘비석은 지오드라고 해서 정동, 특히 인도에서 용암지대, 펀잡 그런 지대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그 화산암 속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곤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스트론튬도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스트론튬은 불에 태웠을 때 아주 붉은색이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꽃놀이 할 때 그런 붉은색을 나타내는 거는 이 스트론튬 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산에 가서 산삼을 캐면 신봤다 하듯이 이런 거는 그 돌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봤다 하는 수준의 그런 희귀한 광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탄산칼슘, 집섬, 이제 석고 이게 있는데 아름답게 꽃 모양으로 피어난 거는 정말 아주 드문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뿔석고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하고 굉장히 귀한 그런 광물이 되겠네요. 이거는 스모키 쿼츠, 연기수정, 연수정, 이제 금홍석 뭐 이런 이제 같이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수정 속에는 가만히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모양의 티타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티타늄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현대사회에서 이 첨단기기, 특히 비행기, 우주선, 그런 각종 의료기구 또는 자전거, 안경, 각종 분야에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특징은 가볍고 또 단단하고 또 각종 열에 강하고 이래서 첨단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티타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 30년 전에 소련의 잠수함하고 미국의 잠수함이 같이 충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고위성을 가지고 충돌했어요. 그때 당시에 소련이 90% 이상 티타늄으로 만든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티타늄 배가 얼마나 강한지 겸사 그래서 미국 잠수함하고 충돌을 했는데 소련의 잠수함은 약간의 어떤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 미국의 잠수함은 계속 수리를 거치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타늄이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면서도 가볍고 열에 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각종 기기라든가 특히 아까도 얘기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건축자재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비싼 고급 광물입니다. 그 이름 자체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타이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